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스타 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스타 쿼리는 리액트 쿼리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버 상태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서버의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스 이펙트에서 fetch를 사용하고 그리고 try catch문을 사용해서 로딩과 에러 관리를 해주고 만약에 다시 그 데이터를 새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면 그럼 refetch하는 그런 기능도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 탄스타 쿼리는 기본적으로 서버 상태 관리, 그러니까 로딩과 에러, 그리고 캐싱이라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서버 데이터 관리를 매우 효율적이고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을 의미하는 UX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탄스타 쿼리를 사용하면 이런 이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탄스타 쿼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npm 인스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터미널 열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저는 이 리액트 쿼리 데브 툴스라는 것도 같이 세팅을 해줄게요. 자, 요거는 이제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 데브툴스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창을 하나 더 열고 여기에다가 메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인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바깥에 있는 그런 공간인 이 메인에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쿼리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import 쿼리 클라이언트 검색을 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도 같이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reate root 위에다가 const 쿼리 클라이언트라고 변수를 하나 잡아 두시고요.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새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 거냐? 이 쿼리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쿼리 클라이언트는 어디서 사용하냐? 저희가 이제 가져온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에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앱을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클라이언트는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라는 속성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전역에서 이 리액트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저희가 이제 데브툴스를 다운받았잖아요. 이 데브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import devtools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셔서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initial open은 이제 false로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액트 앱을 가동시켜 주시면 요 하단에 이런 식으로 devtools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세팅해둔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일단 앱으로 가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 투두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보여줄지 말지를 유즈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고 있고 버튼을 통해서 눌렀을 때마다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됐다가 언마운트 됐다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두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fetch to도를 통해서 JSON placeholder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todos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es.json을 통해서 todo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use query라는 탄스타 쿼리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하고 호출된 결과물인 객체를 이제 데이터 그리고 is loading, is fetching 같은 그런 킷값의 형태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다시 돌려주시고 제가 방금 지웠던 게 이제 옵션 객체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옵션 객체를 넣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할지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한번 보시면 use query의 필수 옵션이라고 해서 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먼저 고유한 쿼리 키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배열에다가 이런 식으로 todos라고 해놓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todos를 가지고 온 그런 데이터는 todos라는 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제 캐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함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상단에 fetch todos라고 만들어 뒀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함수 자체를 넣어줬고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promise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여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sync 펑션이고 res.json을 리턴하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함수를 넣어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런 데이터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데이터가 유효할 때만 그 데이터 중에서 10개를 잘라서 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투두의 타이틀만 보여주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요 상단에다가 콘솔 로그로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개발자 도구 열어주시고 콘솔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기를 눌러서 이제 투두 리스트가 마운트 되는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네,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었다가 이렇게 200개의 투두 리스트가 오게 되고 저는 10개만 잘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200개의 데이터가 투두스라는 키 값으로 캐시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유즈 쿼리의 이제 두 가지 필수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타 옵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자면, 일단 스테일 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GC 타임, Refetch on Window Focus, Enabled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옵션 객체 안에다가 넣어서 이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값이 0이었는데 막 1000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요런 것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원래는 true였지만 false로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에 캐시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화면을 조금 키워주시고, 일단 캐시는 서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을 해두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런 순간이 언제냐? 자, 당연히 오른쪽 상황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처음 마운트 됐을 때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정 트리거, 예를 들어서 요 상단의 기타 옵션들 중에서 Refetch on Window Focus라는 게 있었는데, 윈도우 창이 포커스가 풀렸다가 다시 포커스 되는 그런 순간에 데이터를 리패치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가 새로 마운트 되지 않았더라도 이 옵션을 만약에 true로 세팅을 해뒀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시 리패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네트워크 창을 열어주시고요. 자, 만약에 보이기를 눌렀으면 네, 이런 식으로 우측에 toDoS라고 해서 데이터가 새로 가져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숨기기 했다가 다시 보이기를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화면이 보이게 되면 toDoS라고 해서 네트워크 요청이 한 번 더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JSON placeholder라는 그런 새로운 창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주면 네, toDoS라는 그런 요청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자동으로 언제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 판단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준다. 자,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아예 안 가지고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전 캐시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화면에 일단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상황이더라도 화면에는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UX적으로 좋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캐시 데이터를 보여준 다음에 새로 데이터를 요청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 기준이 바로 캐시 데이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캐시가 신선한 상태일 경우 요청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캐시가 상한 경우, 그러니까 스테일인 경우 요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서버에서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다시 보여주게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점이 일단 캐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캐시 데이터가 있으면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여준 다음에 데이터를 새로 서버에서 가지고 올지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바로 캐시 데이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캐시 데이터 상태의 옵션을 정해주는 값이 바로 이 스테일 타임과 GC 타임인데요. 자, 먼저 스테일 타임은 데이터를 얼마나 신선하게 볼 것인가입니다.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상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보이기를 눌렀을 때 네, 이런 식으로 toDoS라는 캐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스테일인 상태죠. 자, 그리고 이게 스테일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이트로 갔다가 다시 포커싱 됐을 때 네, 이런 식으로 toDoS라고 네트워크 요청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프레쉬였다면 이런 식으로 포커싱을 해도 다시 데이터가 요청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스테일 타임이라는 설정을 이렇게 와보시면 스테일 타임 그리고
밀리세컨 단위로 1000 곱하기 제가 일단은 10초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초 동안은 프레시한 상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세로 고침을 한 다음에 보이기를 누르면 네, 일단은 프레시한 상태죠. 그러다가 10초 있다가 스테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스테일로 변했는데 일단은 네트워크 요청이 한 번밖에 안 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스테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포커스를 다시 해도 요청이 가고 프레쉬가 되었죠. 그리고 프레쉬한 상태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해보면 네, 요청이 안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청이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기준은 해당 캐시 데이터가 스테일한지 안 한지다. 자, 만약에 그리고 이 캐시 데이터가 아예 없었더라면 당연히 요청이 갑니다. 그리고 이 GC타임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캐시를 언제 삭제할 것입니다. 기본값은 이런 식으로 5분으로 잡혀 있고요. inactive가 된 시점부터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5분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GC타임 해주시고 좀 더 짧게 예를 들어서 5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요 상단에 inactive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다시 숨기기를 해서 데이터를 안 쓴다. 그러면 inactive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일정 시간 있다가 네, 이런 식으로 캐시 데이터가 삭제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GC타임이 계산되는 시점은 inactive가 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가 안 보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캐시 데이터가 지금 없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없으면 프레쉬인지 스테일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요청을 보내고요. 네, 네트워크 요청을 보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테일이 되었을 때 숨기기 눌러서 inactive가 됐죠? 그리고 데이터가 없어지기 전에 다시 보이기를 누르면 데이터 요청이 한 번 더 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숨기기를 눌렀다가 이렇게 inactive가 없어지기 전에 다시 보이기 누르면 네, 프레시한 상태고 다시 이렇게 하면 네, 요청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프레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테일 타임과 GC 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스테일 타임도 네, 이런 식으로 10초나 아니면 한 30초로 잡아둘게요. 그 다음에 GC 타임은 5분으로 네, 기본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화면을 30초 동안 볼 동안은 데이터가 프레시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된 시점부터 5분간은 그 데이터를 아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is 로딩과 is fetching을 비교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요 데이터들은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냐? 이 use 쿼리를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딩과 is fetching이 가져와지고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에러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요 값이 생기고 요 값을 통해서 이제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겠죠. 아무튼 일단은 isLoading과 isFetching을 비교하자면 저는 요거를 이제 주석 처리를 해제하고 만약에 로딩이 발생했을 때 로딩, 패칭이 발생하면 패칭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초기 로딩, 그러니까 캐시가 없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는 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캐시가 이미 존재해서 캐시를 보여준 상태에서 뒤에서 서버 요청을 보내는 경우를 패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일 타임이 30초죠. 그래서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toDoS라는 캐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h1 태그가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네, 조금 느리게 3G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프레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숨기기 했다가 보이게 해도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차이를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스테일 타임을 3초로 변경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스테일로 변경이 되었죠. 만약에 숨기기를 눌렀다가 보이기를 누르면 패칭이라고 나오죠. 그러다가 없어집니다. 로딩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toDoS라는 캐시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만 데이터 요청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GC 타임을 네, 엄청 짧게 예를 들어서 2초로 변경을 하고 자, 일단은 요 toDoS 캐시 데이터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숨기기 눌러서 네, inactive로 변경을 하고요. 다시 없어졌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보이기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로딩과 패칭이 둘 다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는 캐시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네, 이러면 패칭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캐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로딩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is loading과 is fetching에 대해서 알아봤고, 커스텀 훅으로 만들기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투두리스트라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이런 로직과 그리고 세팅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저는 뿐만 아니라 JSON 플레이스홀더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투두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API 요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력한 ID 값을 주면 그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식의 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PI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API 함수는 여기서 관리를 할게요. api.js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두고요. 요거는 익스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ID를 받을 거고, 그리고 받아온 ID를 끝에다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ID.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훅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훅스 커스텀 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to do라고 할게요. use to do라고 한 이유는 할 일 하나만 가져올 거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준 fetch to do's, import fetch to do's 가져와 주시고, 자, 이름도 사실 이 fetch to do by id라고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요거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UI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use query, 탄스타 쿼리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훅을 호출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옵션 객체를 열어서 쿼리 키 설정을 해줄 건데, 이 쿼리 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to도라고 할 거고 id별로 캐시 데이터를 관리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d라고 추가적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id를 받아오시면 되고, 쿼리 펑션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쿼리 펑션 fetch to do by id.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id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id를 넣어서 함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소개해준 그런 기타 옵션들 중에서 enabled라는 그런 옵션이 있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에서 enabled를 해주시고 기본값이 true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무조건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id가 유효하지 않는 값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id라고 해주시면 id 값이 있을 때만 실제로 이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투두 리스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use query는 필요 없고요. 저희는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준 use to do라는 훅입니다. 자, 그리고 use to do 훅은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냥 받아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딩과 패칭은 그냥 딱히 안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워주시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맵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을 때만 일단은 요거 다 지워주시고 데이터의 타이틀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저희가 id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const id set id라고 해주시고 use state로 관리를 할게요. 그리고 기본값으로 일단은 null이라고 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빈값으로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div 태그로 묶어가지고 input 그리고 버튼의 버튼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져오기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input value를 input이라고 해두고 onChange를 써가지고 set input은 이.target의 value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플레이스홀더로 id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onClick 버튼이라고 할 건데, onClick 버튼 요거는 요 상단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양옆에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onst trimmed 써가지고 const trimmed는 input에 trim이라고 해주시고, 만약에 trimmed 결과가 없다면 뭐 막아주셔도 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enabled를 처리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이제 set id를 통해서 trimmed 라고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id 같은 경우에는 요 순서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id를 use to do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거를 숨기기를 눌렀다가 다시 보이기를 눌러도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풋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enabled 처리를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약에 id를 2라고 해서 가져오기라고 눌러주면 네, 이런 식으로 to도의 2번 id로 캐시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만약에 4라고 했을 때 가져오기 누르면 네, 데이터 요청을 다시 하고 새로운 캐시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2가 스테일이기 때문에 다시 2를 검색해도 네트워크 요청은 발생하겠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보여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요청이 가고 기존에 여기에 저장해놨던 데이터를 보여주겠죠. 제가 만약에 useto도 가서 이 stale time, 그러니까 여기에서 stale time을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1000 곱하기 20이라고 해서 되게 오랫동안 프레시한 상태로 보관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이기를 눌렀을 때 제가 만약에 2를 가져와서 네, 이렇게 하면 프레시한 상태죠. 그리고 다시 4를 가져와 보면 4에 대한 요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직 숫자 2가 프레시한 상태니까 2를 검색을 했을 때 네,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use 뮤테이션에 대해서 배워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가 use 쿼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조회에 머물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정, 추가, 삭제 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에 변형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use mutation이라는 훅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간단하게 mutation 테스트 여기 오른쪽에 두고 일단 요 상단에다가 const mutation이라고 해서 use mutation이라는 그런 훅을 네, 임포트 해주시고요. 이거를 호출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객체 받는 것까지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mutation func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할 일을 추가한다. 그러면 add to도라는 그런 비동기 작업을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dd to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async 펑션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use mutation이 use query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캐시 관리를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하지 않는다. 자, use query는 캐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줬잖아요. 그런데 use mutation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 캐시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캐시 관리를 해주냐? 자, 만약에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버튼 만들어주시고 뭐 onClick이라고 있겠죠? onClick 했을 때 예를 들어서 onClick 버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onClick 버튼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그냥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할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 뮤테이션 가지고 와주셔서 호출을 하는데 이제 to도의 데이터를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id는 뭐 예를 들어서 1이고 컨텐트는 뭐 밥 먹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add to도라는 그런 펑션에서 요 데이터를 처리를 알아서 해서 기존의 todos 배열에 업데이트를 하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네, 기존의 use query로 todos라는 키값으로 캐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뮤테이션을 통해서 할 일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것은 이 todos라는 캐시 데이터를 변경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 뮤테이션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데이터 조회 이외에 수정, 추가, 삭제 등등의 어떤 작업이 성공을 했으면 여기에 unsuccess라는 그런 값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성공했을 때 호출할 함수를 넣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요 상단에다가 const query client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use query client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query client에서 뭘 해줄 수 있냐? 기존의 캐시 데이터를 무효화한 다음에 새로 가져와서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query client에서 invalid date queries 라는 값에서 우리가 최신으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캐시 키 값을 네, todos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기존의 todos 배열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뭐 2개밖에 없었는데 onClick해서 뮤테이션을 호출하게 돼서 새로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성공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서
기존의 캐시는 무효화되고 다시 최신 데이터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작업은 기존에 우리가 유스 쿼리를 통해서 만들어 뒀으면 가능하겠죠. 그냥 요 작업 하나만 놓고 보면 그냥 투두스라는 캐시를 무효화하는 것 뿐입니다. 자, 아무튼 간단하게 이 유스 뮤테이션을 통해서 내 데이터를 추가하고 어떻게 캐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은 이 10스택 쿼리 중에서도 데이터를 조회하는 이 유스 쿼리였었는데요. 이 유스 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로딩과 아니면 패칭 아니면 에러 처리도 잘 하지만 무엇보다 이 섹션에서는 이 캐시를 이해하고 어떻게 캐시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훅으로 따로 빼서 커스텀 훅의 장점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좀 더 깔끔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